네, 두 번째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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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수능 본 졸업생 엄마입니다. 네, 어머니, 아드님이 어떻게 작년보다 시험을 더 잘 봤다고 하던가요? 아니요, 이번에 너무 못 봐서 좀 고민이 많아서 연락을 드렸거든요. 예, 저희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안성환 선생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선생님과 간단히 인사부터 나누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안녕하세요. 네, 정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 건가요? 저희 아이 성적에 맞는 가장 유리한 대학 추천받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근데 상담하기 전에 제가 졸업생이라서 일단 신중한 지원이 필요할 텐데 한 가지만 좀 네.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네. 아드님께서 혹시 대학에 반수를 하는 상황에서 시험을 본 겁니까? 아니면 그냥 순수하게 그냥 재수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재수를 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합격을 했지만 가지 않았다라는 얘기군요. 네, 정말로. 가지 않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학생의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생의 내신 점수 그리고 수능 점수부터 선생님 살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을 먼저 살펴보면요. 1학년 때부터 3학년까지 국어의 교과 평균이 5.33등급, 그리고 네. 수학이 3.38등급, 영어가 5등급, 과학이 3.9등급, 전체 평균이 4.4등급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치렀던 수능 점수를 좀 살펴보면 국어 A형 같은 경우 표준 점수 115점, 그리고 수학 B형 121점, 영어 122점, 과학 탐구는 화학 1과 생명과학 2를 봤는데요. 화학 1 같은 경우 62점, 생명과학 2는 65점, 그래서 전체 합계가 485점입니다. 네, 우리 학생의 정시 희망대학 볼까요? 네, 희망대학 지금 신청한 희망대학으로 가군 같은 경우 경북대학교 모바일공학 전공이었고요. 나군은 성균관대 공학계열, 다군은 중앙대학교 창의 ICT 공과대학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학생처럼 이렇게 이제 국어 영역이 특별히 이제 이과이긴 하지만 그래도 국어 영역이 좀 부족했고 그다음에 영어도 좀 아쉬움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이과에서 국어와 영어가 좀 약한 학생들 어떻게 이제 정시 지원을 해야 되는지 포인트 좀 한번 잡아주시죠. 우리 학생의 지원 포인트를 좀 먼저 살펴보면은요.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상대적으로 뛰어난 과학 탐구 영역의 점수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원하고 생투 과목의 조합 가운데서 상당히 생명과학 2 같은 경우 1등급을 받을 정도의 점수였었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한 가지 참고할 점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국어 영어 부분에서 점수가 좀 많이 깎여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총점이 좀 내려앉은 상황이어서 과연 이걸 반영 비율로 덮었을 수 있는가에 대한 계산을 좀 해보셔야 될 텐데 그러기에는 약간 총점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좀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금년에 가장 운이 안 좋은 과학탐구 영역의 조합이죠. 화학 1과 생명과학 2 조합이기 때문에 이 조합이 안전히 최상위권 라인으로 가게 되더라도 지금 손해를 보게 되는 상황인데 지금 학생의 점수대에서 있는 원원 조합이 더 많은 그런 케이스에서는 좀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점수대를 전체 누적석 차로 봤을 때는 약 18.8% 정도의 그 상위 에 랭크돼 있다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전체 15만 명 가운데 약 2만 8천 등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희망하고 있었던 서강대나 성균관대나 한양대나 중앙대 같은 경우에 평균 9% 정도의 누적 석차를 가져야 합격이 가능한 대학이라는 걸 참고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일날 정도까지 수시 합격자가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2015년도 수시 합격자의 그 합격자 비율을 봤었을 때 현재 학생이 속해 있는 15%나 18% 정도의 급간대에서부터 수시 합격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곧 정시에서 경쟁자들이 더 많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상당한 눈치 경쟁이 예상될 수 있어서 신중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지적을 해드렸던 과학탐구 1과 2의 조합에서 지금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점수가 만점자 기준으로 화학 1과 생명과학 2가 132점이었는데 원원 조합 같은 경우 최상위 레벨이 화원과 생원이었거든요.
이때 점수가 143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총점에서는 원원조합이 더 많이 있는 상황이어서 현재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과탐 점수를 너무 과신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선생님께서 이 15%에서 18% 사이에 있는 학생들은 정시에서 경쟁률이 더 높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또 나를 알고 또 적을 알아야 되니까요. 이 동점자들과 그 영역별 유불리를 조금 따져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이 가지고 있는 485점대 학생들의 예상치의 평균 점수를 보면은요, 국어 같은 경우에 약 마이너스 9점 정도로 지금 나와 있고요. 수학은 플러스 3점, 그리고 영어는 마이너스 1점, 과학 탐구는 플러스 6점입니다. 근데 이건 표준 점수 기준이었고요. 100분위 영역으로 가게 되면 좀 더 유리한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 국어는 마이너스 13.5%, 그다음에 수학은 9.9%, 영어는 마이너스 0.8%, 과탐은 무려 13.2%가 더 유리해서 전체 동점자에 비해서 약 9점 정도를 더 유리한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영역별 관용 비율로 봤을 때 대학별로 유불리는 또 어떨까요? 네, 일단 학생 급간에서 그 원하는 대학과 현재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적정 라인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분포를 좀 살펴보면요, 중앙대나 시립대나 이런 경우에는 2323 형태의 그 분포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예. 중대 같은 경우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배치점을 잡은 게 보통 500점 정도고요. 안성 같은 경우에 480점 정도이기 때문에 학생과의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사실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시립대 같은 경우에도 2323의 그 비율로 얘기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보고 있는 학과를 저희가 494점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대부터는 약간 반영식이 바뀌게 되는데요. 영어 반영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기 때문에 현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점수에서 그다지 유리하지 않은 그런 조합이 나올 수 있고, 가군과 나군의 점수가 489점과 487점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그 합격을 했었던 전자전파 학과 같은 경우에 493점을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동국대 같은 경우에 2332 비율로 반영을 하고 있고, 학생 점수보다 약간 낮은 형태의 배치점을 최하 라인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천해 드리려고 하고 있는 연세대 원주 같은 경우엔 지금 현재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점수대에서는 그래도 약간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점수 구조인데, 보건계열 같은 경우에 470점 이상, 그리고 일반계열 같은 경우에는 460점 이상을 커트라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지원 가능 점수에서 보신 것이 지금 이제 그 대학에서 가장 낮은 급에서 이제 네. 해당되는 것을 이제 보신 거죠. 그래서 학생 그럼 그 대학이냐 학과냐 이 선택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일단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재수생이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레벨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 네.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드리려고 지금 저 자료를 준비한 거였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요. 지금 경북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등이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보실 때 그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 좀 한번 살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특징을 먼저 가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경북대학교 전자공학부 모바일공학 전공인데요. 모집 인원은 10명이고요. 수능 100%로 뽑고 표준 점수와 탐구 영역은 변환 표준 점수를 적용합니다. 수능 반영 영역으로는 마찬가지로 4가지 영역인데 거의 동비율에 가깝게끔 하지만 영어가 28.6%라는 점이 좀 특이한 점이고요. 작년도 경쟁률은 4대1 정도였었습니다. 그리고 지원 가능한 점수로는 약 501점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참고로 학생이 가지고 있는 점수와 501점대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점수를 비교해 봤을 때 국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3점, 영어는 0점, 그리고 수학은 0점, 그리고 영어는 마이너스 5점, 그리고 탐구는 플러스 2점 정도의 분포를 갖고 있어서 현재 이 총점을 만회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충분한 여력이 반영 비율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 상향 지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군의 성균관대학교 공학계열을 살펴보시면은요, 수능 100%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가군에선 100명, 나군에선 70명을 지금 뽑으려고 하고 있고요. 2323으로 학생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수학과 그다음에 과학 탐구 영역에서 좀 유리한 그런 영역일 수 있겠지만, 정체 총점 부분에서 표준 점수 약 407점 정도로 지금 가군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나군에서는 평균 507점 정도로 마찬가지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507점 학생의 평균적인 점수하고 비교를 해보면 여전히 반영 비율에서 여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해서 상향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 두 군데에서 둘 다 이제 상향 지원이라는 예. 판단을 내려주셨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추천 전형이 아닐까 싶어요. 선생님 빨리 짚어주세요. 네, 제가 추천 전형을 가군부터 좀 살펴드리면요. 일단 의학 계열에 관심이 있다고 그래서 학교와 의학 계열을 같이 아우를 수 있는 연세대학교 원주 의공학부를 지금 제가 추천하고 있는데요. 예. 모집 인원은 22명이고요. 수능 100% 전형이면서 수학과 수학 부분이 33.3% 정도인데 지금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표준 점수로는 약 483점 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표준 점수로 대비해 보면 2점 정도가 지금 앞서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반영 비율을 넣어보게 되면은 국어 점수가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약간 떨어지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적정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나군에서 동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를 추천하고 싶은 것이 모집 인원이 29명이고요. 수능 100% 전형입니다. 그리고 수학 국수영 과가 차례대로 2323의 비율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 표준 점수가 484점으로 배치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84점 정도의 학생이라고 한다면 전체 평균이 한 19.5% 정도의 석차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석차에서도 어느 정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유리한 점은 본인의 점수보다 약간 0.2점 정도 반영 비율을 적용했을 때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나군에서 적정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군 같은 경우에 금년에 처음 이제 모집 단위로 만들었던 그 중앙대 안성 생명공학 대학인데요. 이 대학 같은 경우에 52명을 지금 뽑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323에 똑같은 비율로 적용을 하고 있고 전체 점수로는 약 482점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한 가지 참고로 하자면 여기서는 자신의 점수보다 반영 비율을 적용했을 때 약 2.2점 정도의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안정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제 가나, 다군 한 군데씩 추천을 잘 해주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어머니와 학생이 좀 신중하게 이거를 좀 그렇습니다.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어머니 잘 듣고 계신가요? 아, 네. 잘 들었고요. 네. 아, 예, 선생님 말씀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기준이 좀 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어머니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세요? 아유, 아니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 하나 제가 여쭤보고 예, 싶은 예. 게 우리 학생이 이제 졸업생이잖아요. 이 졸업생처럼 좀 이제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놓이면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요. 앞서 이제 안성환 선생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은 네. 이제 재수를 하면서까지 어떤 이제 대학의 레벨을 올리려고 했던 부분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럴 때 이제 대학을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이제 또 소위 이제 요즘에 학과 자기가 하고 싶은 네, 일, 네. 그래서 학과를 선택할 것이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좋은 대학이면서 이제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는 점수가 올라가는데 그렇겠죠. 재수생이니까 이제 자칫 또 이걸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생기죠. 네. 그래서 우선 이제 먼저 고민해야 될 것이 이제 대학이냐 학과냐 여기에 대한 이제 선택을 먼저 하시고 또 대학을 선택했을 때는 이제 가장 합격선이 낮은 학과라도 갈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 네. 그리고 학과를 선택했을 경우에 대학을 낮추더라도 또 앞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가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재수생들은 재학생들보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도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요. 좀 예. 고민을 좀 해보시길 바라고요. 끝으로 안성 선생님, 네. 우리 학생에게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싶은 이야기 있을까요? 정시 합격을 위해서. 일단은 재수생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전부 그 적정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 선을 기준으로 위아래를 잡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나다군을 모두가 다 적정으로 하거나 세 가지를 다 붙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을 기준점으로 잡으셔서 가군과 나군과 다군의 동선을 정하실 때 참고점으로 드리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추천 대학을 적정으로 잡았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니 이렇게 상담 마무리하고요. 이제 수능 성적으로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기는 했지만 끝까지 좀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좀 변수들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상담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에 이제 정시 집중 상담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거 어떻게 하는 건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그 전에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